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강점을 두고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그런 협상 결과를 만들겠다는 선의, 이거를 좀 형성하는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민주적인 맨데이트를 가지고 지금 이제 모멘텀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 기세를 몰아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tending the pause on tariffs beyond July 9th. No, I'm not thinking about it. I'll be writing letters to a lot of countries, and I think you're just starting to understand the proces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지난달 우리 수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덕분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오는 3분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당장 그렇죠. 이달 8일로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만약 유예가 연장이 안 되면 9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돼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코앞에 다가왔네요, 이제. 네. 근데 최근 기류가 좀 이상하죠?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제 협상을 주도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스캇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7월 8일 유예 기간을 2달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사실 이걸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왔을 때 기류가 바뀌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까지 각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겠다. 유예 기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 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도 또 이 얘기를 반복해서 네. 해버렸죠. 그럼 이제 그대로 얻어맞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타결이 안 된다면 말이죠. 그럼 이제 25% 우리 이제 국가별 관세 25%의 관세가 발효되는 건데, 네. 대미 시장에 그대로 25% 관세를 받고 교역을 한다? 그럼 굉장히 큰 수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요,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일까지인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 절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dealt with Japan. I'm not sure if we're going to make a deal. I doubt it with Japan. They're very tough. You have to understand they're very spoiled. I love Japan. I really like the new prime minister too. Abe was one of my closest friends, as you know. But they and others are so spoiled from having ripped us off for 30, 40 years. On trade, they've been very unfair. And those days are gone. So what I'm going to do is I'll write them, or you'll pay 30%, 35%. Or whatever the number is that we determine, because we also have a very big trade deficit with Japan, as you know. And it's very unfair to the American people. 일단 트럼프가 일본도 겨냥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을 향해서 압박했던 것만큼은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일본이 내수 시장이 워낙 커서. 그렇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쟁을 갖고 있으면서도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이제 우리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박을 하는 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네, 미국의 최우방국 중에 하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행정부 출범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찾아간 나라가 일본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일본과는 좀 잘 원만하게 타결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까지 타결됐다는 소식은 없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버릇없다라는 표현가 있을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뭔가 지금 계속 부딪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자동차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쌀 부족하다는데 쌀 시장 개방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조건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세계 1위 네. 국가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경하게 나간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에 있어서는 양보 없다. 네. 우방국도 예외는 없다. 이런 기조를 좀 명확하게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의 저런 행태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횡포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한데, 또 국익을 우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뾰족하게 우리가 뭐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해야 되니까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을 우리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